새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등교 전 발열 체크와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됩니다. 부산 지역 체육 선수들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지원하는 부산 스포츠과학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11곳으로 확대합니다. 고물가로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옛날 가격을 유지하려는 착한 가게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죠. 코로나19 방역 지침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가운데 다음 달 새학기 학교 방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새학기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학교에 들어서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점심시간에는 칸막이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변한 학교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확진자 수도 7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12월 3주에 7만 5천여 명에서 최근 2월 첫 주에는 1만 5천여 명으로 약 80%가 감소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침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학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이미 자율 착용으로 완화됐고 자가진단 앱은 발열 증상이 있거나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시 하던 발열 검사를 비롯해 급식실 칸막이 등은 모두 폐지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항상 열어두도록 했던 교실 창문은 하루 3차례 이상 열어 환기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그 기본 정도는 일단 지침상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거는 해제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해제를 한 겁니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의 폐지와 완화에도 방역 인력과 물품들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새 지침을 점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체육 선수들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지원하는 부산 스포츠과학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포츠의 과학을 잘 활용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게 될 스포츠과학센터를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리를 들어올리고 내릴 때 최대 근력과 최대 파워를 측정합니다. 신체 앞뒤와 좌우 근육의 균형도를 측정하면 부상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소통과 연결된 마스크를 쓴 채로 달리는 운동 부하 검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순간이 바로 기록됩니다. 산소호흡량과 심박수, 최대 호흡량 등 신체의 한계치를 측정한 뒤 젖산 수치를 비교하면 선수의 회복력을 알 수 있습니다. 체육 선수들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까지 가능한 부산 스포츠과학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센터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별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산 지역의 전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와서 짧게는 단기 계획으로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저희 부산 대표 선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29종의 최첨단 전문 장비를 갖췄으며
박사급 연구진과 전문 트레이너들이 참여해 필요한 운동 분석과 처방을 내립니다. 체육 선수들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정됐던 스포츠과학 지원 시스템이 부산 지역 일반 선수들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타 시도의 센터와 다른 특이한 점은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헬스케어 센터는 부상 선수의 조기 회복이라든지 또 일반 선수의 컨디셔닝을 지원해서 경기력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훈련의 양과 땀방울이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스포츠에 과학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체육 선수들 자신의 체력 수준을 지각할 수 있는 부산 스포츠 과학센터 활용을 통한 기량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가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동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등 11곳으로 확대합니다. 강서구가 마지막으로 동참하면서 부산 16개 구군 모두 점심 휴무제를 전체 또는 부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명지 이동과 녹산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 관리소 등 4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2개 민원센터, 산업단지 관리소까지 11곳으로 확대됩니다. 강서구청과 도서관, 보건소는 제외됐습니다.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이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각 동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1대 이상씩 확보했습니다. 무인 발급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포함해 재증명 110여 종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지난해 1월부터 중구를 비롯해 모두 6곳입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부산 진구를 포함해 9곳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고물가로 서민 가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는 착한 가게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개법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오전 8시부터 부엌은 음식 조리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재료를 손질한 뒤 튀기고 무치고 버무리고 여기에 손맛까지 더해지니 어느새 170인분 음식이 완성되어 갑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빈자리가 하나둘 손님들로 채워집니다. 각자 먹을 만큼 덜어먹는 자율배식인 이 식당의 오늘 메뉴는 2종류의 밥을 포함해 제육볶음과 숙주무침, 북엇국 등 모두 12가지, 음식 가격은 6,000원, 메뉴도 요일별로 달라 식사 시간마다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매번 이렇게 메뉴가 바뀌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손님 가운데 80%는 인근 공장 직원들, 나머지 20%는 일반 손님입니다. 고정 손님이 있기에 시중 가격보다 2,000원에서 3,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매력은 착한 가격이고 또 메뉴도 매일 바뀌고 맛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지난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가격 인상을 했지만 이마저도 내놓는 반찬 가지수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기도 하고 가족 중 한 명이 채소를 길러 제공하면서 옛날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품을 좀 팝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이 김에서 농장을 조금 하는데 막 거의 저거는 파는 수준이 아니고
내 도와준다고 언니 고생한다고 이게 이제 막 그냥 무상으로 좀 많이 갖다 쓰고. 고물가로 외식 물가 또한 무섭게 오르고 있기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뻔한 손님들을 위해 가격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내 식구가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도 이 밥상을 그대로 줄 수 있는 마음이면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착한 가게가 주머니가 가벼운 손님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9일 밤 11시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4시 40분쯤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고기를 굽던 중 연통 안으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신선동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또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로 슬럼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이나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으로도 꼽히는데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나눔 공간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영도구 신선동 신선행복센터입니다. 선반에 소분해 놓은 쌀과 라면, 통조림이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국과 죽, 반찬 등 즉석식품과 음료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누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빨래가 어려운 어르신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빨래방입니다. 아침부터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근처에 많이 옵니다. 그전에는 빨래로 먼 거 해갖고 그래서 하더만은 지금은 어른들이 많이 오시갖고 많이 해가고 가족은 내 안 먹는 거 갖고 오면은 반갑게 받아주고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요.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선 행복 나눔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은 눈치 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은 서로를 돌보며 유대감을 키웁니다. 문을 연 이후 4개월간 520여 세대가 냉장고와 빨래방을 이용했습니다. 신선동은 올해 2호점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관내 마트나 가게와의 협약을 통해 물품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희 올해에는 신선 행복 나눔터 2호점 개설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온정과 관심으로 채워진 행복 나눔터가 작은 복지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부산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부산교대가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 바람이 전국 대학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 분위기,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부산교대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에 소속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나 내년에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0%로 나타났는데요. 부산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등록금 인상 분위기,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방학 동안 해도 학비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이제 아르바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희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서로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대로 이게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등록금까지 올라버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 지원 등 부족한 수입을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면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고치지 못했던 노후한 학교 시설을 수리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금 자체가 거의 한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오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등록금 인상분으로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투명하게만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신다면 지역권 대학에서 그렇게 취업이 조금 힘들다 그런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적게는 10년에서 15년 이상 동결된 대학 등록금. 고물가, 고금리 속에 등록금 동결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BTV 부산 뉴스는 앞서 낙동강 생태공원의 관리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공원 이용자와 관리 주체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00여 평이 불에 탄 대저 생태공원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화명 생태공원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외 장기 주차나 폐차 방치, 시설물 파손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은 관리 인력으로 드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 주인한테 뭐 차적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그 견인 조치를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있는 그 파킹 그 5구역에만 그렇는데 다른 구역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조금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드넓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9년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 조명 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조명 교체나 시간 조정, 신규 설치 등을 해당 부서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공원 81곳을 대상으로 NFC 태그와 QR코드를 통한 공원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태그를 부착해 시설물 현황과 정비 내용, 도면과 주변 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금방 생기는 민원들이 직원들이 바로바로 나가면서 해결해 왔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이 바뀌면 공원 전체의 관리 이력이 찾기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 면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원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공원을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북구는 데이터가 쌓이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서 덫에 사람과 반려견이 다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만큼 관리 인력이나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도가 될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0일 초등 중학 문해교육 이수자에게 학력 인정서를 수여했습니다.
문해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쳐 읽기와 쓰기가 힘든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문자 해득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2022년에는 10개 기관에서 176명이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이수자 중에서는 만 93세 오모 씨가 최고령으로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시가 튀르키예 강진 피해를 계기로 지진에 대비한 시민행동 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진 시민 행동 요령에 관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16개 구군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진 행동 요령 교육과 훈련을 상반기에 추진합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에는 지진 시민 행동 요령을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2개 국어로 게시해 외국인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동행기업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동반 성장지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의 실적이 반영되고 1조 원 규모 금리 감면 대출 등 16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부산중기청은 유관기관과 납품대금 연동제 부산지역 확산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쇼와 기업 방문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북구 만덕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만덕이동 새마을 부녀회가 관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덕천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동행정복지센터의 행복 나눔 상자에 한 주민이 동전이 가득 든 돼지 저금통을 놔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서구의 국제 우호 교류 도시인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도모나가 노리오 시장 등 대표단이 교류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8일 불국사 용주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90만 원 상당의 10kg 쌀 28포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취약 시기를 맞아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관리를 추진을 위한 요양병원 실무자 비대면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관내 피난 약자 시설 26개소의 시설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영구 광안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광안사동 호암장학회에서 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3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